넘어 산이라더니 문자어휘 끝나니 독해가 너무너무 어려워 걱정이신 분들, 그 걱정 싹 잊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N3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서야 기초가 끝나고 문장을 해석하는 힘이 간신히 생겼는데 기사문을 가져다 놓고 이걸 읽고 또 주제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걸음맞댄 아기에게 달려보라는 느낌이죠. 하지만 여러분, 걸음맞댄 아기들은 달리기도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최연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문자어휘 파트 꿀팁 연습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독해 파트에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문자어휘 끝나니 독해가 너무너무 어려워 걱정이신 분들, 그 걱정 싹 잊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독해 관련해서 제가 수강생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은요, 문제를 풀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못 풀겠다고 하는 고민이 가장 많아요. 문장 독해력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나면 타이머를 재고 문제풀이를 하는 연습을 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문제를 풀어도 마지막 지문은 찍었어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꼼꼼하게 못 읽었어요 하면서 되게 침울해 하시는데요. 특히 N3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서야 기초가 끝나고 문장을 해석하는 힘이 간신히 생겼는데 기사문을 가져다 놓고 이걸 읽고 또 주제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걸음맞댄 아기에게 달려보라는 느낌이죠. 하지만 여러분, 걸음맞댄 아기들은 달리기도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문장을 해석하는 힘이 이제야 막 생기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독해 지문 시간 안에 해석하고 문제까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요령과 함께 한다면요. 독해 빨리 푸는 첫 번째 요령, 지문 읽기 전에 문제 먼저 읽기.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미리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지문을 읽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밑줄의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밑줄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미리 하게 되고, 또 필자의 생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다면 주로 마지막 문단에 답이 있으니까 마지막 문단을 집중해서 읽어야겠다 하고 지문을 읽기 전에 어느 부분에서 나의 온 힘을 다해 집중을 해야 할지 미리 감을 잡아보는 거죠. 질문에서 원하는 부분만 집중해서 꼼꼼하게 읽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후루룩 훑어보며 지문을 읽으면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나에게 그럴 시간이 없다면 이 방법 정말 유용하니 문제 풀 때 꼭 활용해 보세요. 그런데 잠깐, 이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문제를 먼저 읽을 때에는 문제만 읽어주세요. 선택지 1, 2, 3, 4까지는 아니라는 거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선택지에는 오답도 섞여 있기 때문에 선택지까지 먼저 읽고 지문을 읽는다면 그 안에 있던 오답이 여러분의 해석을 방해해서 혼란을 줄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지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포인트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독해를 빨리 푸는 두 번째 요령, 질문의 패턴 기억해 놓기. 가끔가다 이런 고민이 있는 수강생 분들도 있어요. 저는 문제를 빨리 풀긴 하는데 너무 많이 틀려요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엔 뭐가 문제일까요? 많이 틀리는 문제가 혹시 질문 해석을 잘못해서 계속 틀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골랐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독해를 풀 때에는 질문에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잘 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질문의 패턴을 기억해 놓는 것인데요. 독해 문제의 질문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정해진 패턴 내에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 문장을 미리 익혀두신다면 해당 질문이 나왔을 때 지문의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좀 더 빠르게 문제 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패턴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요. そのようなこととあるがどのようなことか. 그러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인가 라는 의미의 질문인데요. どのよう나는 어떠한, 어떤, 무슨 이라는 뜻으로
질문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패턴의 질문이 나왔을 때에는 우선 소노요나 고또 밑줄 친 동그라미 1번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앞뒤 문맥이나 내용을 잘 파악해야지 딱 준비를 하고 지문을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소레와 도우시테까, 소레와 나제까, 그것은 어째서인가 라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도우시테는 어째서, 왜라는 뜻으로 이유를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유의 표현으로는 나제가 있으니 둘 다 기억해 주시고 이 질문은 밑줄에 이유를 묻고 있으니까 지문을 읽기 전에 소레, 밑줄 친 동그라미 1번, 그것이 왜 그런 걸까에 집중을 하고 지문을 읽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 ま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何か? 여러분, なければならない가 무슨 표현이죠?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즉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의미가 되겠죠. 주로 메일이나 편지글이 지문으로 나올 때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추가적으로 글쓴이가 아니라 이 글을 읽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니 주어에도 꼭 주의해서 문제 읽는 것 잊지 마세요. 한 가지 더, 나케레바 나라나이와 같은 표현으로 나케레바 이케나이 라는 표현도 쓸 수 있으니 함께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この文章を書いた人が言いたいことは何か? 주로 중문이나 장문 마지막 문제로 잘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 문장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라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この文章を書いた人, 이 문장을 쓴 사람이라는 표현은 정말 자주 나오니까 별 3개 치고 꼭 기억해 주세요. 줄여서 히샤, 필자라고 말하기도 하니까 두 가지 표현 모두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필자의 생각을 묻는 이 문제의 답은 주로 마지막 문단에 나온다는 사실, 이것도 함께 기억해 놓으면 문제 푸는 시간이 더욱 단축될 테니 머릿속에 저장, 또 저장해 주세요. 독해의 질문은 주로 이 4가지 문장이 살짝 변형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만 외워두셔도 질문 해석 때문에 시간 뺏길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질문 패턴 미리 익히기로 독해 문제 오답률 좀 더 줄여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독해 파트의 공부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독해를 조금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제가 알려드린 꿀팁으로 여러분들의 독해 점수가 쑥쑥 오르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성의 파트를 다뤄볼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배운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제2독해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